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정규 고등학교 출신 학생이 나이스를 통해서 대입 전형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던 반면에 검정고시 출신자는 일일이 종이로 된 그 증명 서류를 응시 대학마다 직접 가서 제출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올해 연말부터 시작되는 정시 전형에서 이 검정고시 출신자도 모든 대학에 온라인을 통해서 그 자료 제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는 5일부터 22일까지 대신 다이스 대국민 서비스에 본인의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서 증명 자료를 또 확인하고 반드시 사전에 온라인 제공 신청에 동의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미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능 가채점 바탕으로 한 정시 상담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입시계의 전설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고등학교 정경원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수능 정식 성적표가 배부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가채점을 위주로 한 대입 정시 전략을 설계했다면 이제 수요일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정시 전략을 세워야 할 시기인데요. 기상대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에게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또 모셨는데요. 대입 전략 수립에 있어서 애매한 것들을 짚어주시는 입시계 애정남이십니다. 비전가 멘토 대표이신 하기성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기성입니다. 오늘은 날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능 날도 되게 추웠었는데 역시 오늘 한파주의보까지 내려가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일 날 성적표 받기 전에 아마 냉정함을 조금 더 가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날씨가 추워진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본인의 점수 가채점 말고 실제 이제 표준 점수나 백분위가 나왔을 때 유불리 문제를 좀 냉정하게 체크하는 이틀 전, 하루 전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고 오늘 상담을 통해서도 도움받는 학생들이 꼭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학계 부드러운 카리스마십니다. 영동고등학교 김호성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동고등학교 교사 김호성입니다. 예, 이틀 후면 이제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일서부터는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자, 아직까지 시간이 여유가 많기 때문에 꼼꼼히 저희 TBS 기상대를 통해서 여러분이 모든 정보를 얻어서 좋은 전략에 맞게 합격의 지름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지금 정시 방송 상담 해드리고 있는데요. 12월 18일 목요일까지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상담에 대한 문의하실 분들은요.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및 1:1 무료 정시 상담도 개최할 예정인데요. 정경원 선생님께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TBS에서 2015학년도 대학입시 정보 설명회 및 1:1 무료 정시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요. 오는 12월 7일 일요일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 홀에서 열리는데요. 정시 지원 전략은 물론이고 현장에서 1:1 무료 정시 상담도 진행을 해드립니다. 일정을 좀 살펴보면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정시 전략 입시 설명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서울진학지도협의회 회장이신 안영근 선생님과 그리고 서울문일고등학교 교사이신 김혜남 선생님의 강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요. 현장에서 국내 최고의 공교육 진학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1:1 무료 정시 상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참여 신청자는 모두 마감이 됐지만 추가로 대기 신청자를 받고 있으니까요. 정시 전략을 고민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시 상담, 수능 가채점 점수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올해 초까지 대학을 다니다가 네. 자퇴를 하고
다시 한번 수능을 보게 된 인문계열 학생입니다. 그렇군요. 대학을 다니다가 다시 이제 시험을 봤다고 했는데 작년보다는 어떤가요?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작년보다는 좀 많이 오른 것 같긴 해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과 분석은 하기성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하기성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활기찹니다. 작년보다 성적이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대입 전략 짜는 데는 머리가 가벼울 수가 없는데, 특히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상담 신청하셨는지요? 제가 심리학과를 지망하는데요. 네. 그런 지망학과를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대학을 이제 정시로 지원할 수 있는지, 또 이제 가장 적합한 지원 전략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 학생의 성적을 사전에 받아서 우리가 좀 면밀히 조사를 해놨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네. 좀 해결해 드릴 텐데 마지막까지 잘 경청해 주세요. 네. 네. 우리 학생의 성적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내신과 수능 가채점 점수를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전학년 일단 내신의 평균 성적을 좀 보겠습니다. 등급이 이제 국어가 4.17이고 수학이 좀 안 좋죠. 5등급, 영어가 4.38, 또 사회가 3.88인데 평균이 4.29 등급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수능 가채점 점수를 좀 보시면 원점수, 편점수, 백분위 등급. 원점수는 우리 학생이 알려준 가채점 점수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예상하는 건데 네. 국어를 잘 봤죠. 2점짜리 하나 정도 오. 실수한 것 같고요. 그래서 평균 점수가 135점 이상이 나올 것 같고 네네. 수학은 이제 4점짜리 2개 실수해서 92점에 이게 2등급에 해당될 수 있다. 그다음에 영어는 이제 만점 맞았는데 이번에 영어가 뭐 비교적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변별력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탐구는 이제 선택에 대한 유불리 문제가 확연히 나타나는 건데 생활과 윤리의 원점수보다 사회문화 원점수가 높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학생들이 고득점이 많아서 오히려 백분위에서는 생활과 윤리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희망대학 네, 볼까요? 우리 학생이 정시 희망하는 대학이 이제 군별로 봤을 때 가군의 서강대 사회과학계, 나군에서는 이제 연세대 심리학과, 다군에서는 중앙대 경영학과를 생각하고 있고요. 수시에 지원해놓고 지금 합격을 기다리는 전형인데 모두 논술 전형이죠. 연세대 심리학과 12월 5일 날 발표되고요. 성균관대 인문과학계열은 12월 6일에 발표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희망대학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의 그 수능 가채점 점수부터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분석 전에 우리 학생한테 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공부를 이제 더 해서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목표점까지 가려고 하는 건데, 원칙은 올해 꼭 가는 거죠? 네, 올해 반드시 가야 됩니다. 뭐, 석연찮은 결과가 나왔을 때 다시 하겠다, 이건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학 위주로 판단을 하실 건지 아니면 아까 이제 심리학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대학을 좀 내리더라도 학과 위주로 판단하실 건지, 부모님하고 이거는 합의가 됐나요? 어떤가요? 이제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네. 이제 결론은 이제 심리학과를 위주로 좀 지원하고 싶어요. 네, 본인의 생각, 심리학과로. 예, 심리학과로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친구가 내신 성적은 이제 국수형사 4개 교과로 했을 때 평균이 4.29 등급이었잖아요. 근데 이건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닌 친구가 아니라서 출신 고등학교 특성상 이제 중위권 성적의 학생부 성적이지만 반대로 이제 공부를 더 계속적으로 해서 수능은 좀 잘 나왔는데 특히 이제 문과에서 국어 B형하고 영어가 모두 1등급. 특히 이제 이번에 국어 B가 좀 어려웠잖아요. 네, 1등급이 90점대 초반을 예상하는데 지금 한 문제밖에 안 틀렸다라는 점에서 국수형사 이제 탐구 2과목을 반영할 때 원점수가 지금 이제 단순 점수로 그냥 382점이거든요. 그럼 예상하는 이제 상위 누적이 한 1.2%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표준 점수로 만약에 예측을 해본다면 국어 B의 표준 점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519점 정도 예상하면서 상위 누적이 0.3%나 0.4%로 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뭐 나중에 4개 영역, 국수형사, 탐구 2과목에서 이제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라는 1차적 분석이 됐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가채점 결과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백분위와 표준 점수 가운데 이제 어떤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또 영역별 조합은 유불리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영역별 조합에 대해서는 사실 뭐 우리 선생님들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12월 3일 날 성적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성적이 나오면 본인의 성적만 볼 게 아니라 이제 누적 분포에 따른 상대방의 나랑 비슷한 점수대 또는 조금 더 좋은 친구 때 점수대를 이제 두루 살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반영 비율까지 감안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화면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영역별 조합의 유불리를 보실 때 일단 국수형사 2과목의
표준 점수, 온 점수는 이제 내일 모레 없어지는 거니까 수능 성적표는 안 나오죠. 그래서 표준 점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0.3%. 그 다음에 국수형은 이제 탐구를 빼고 봤을 때는 한 0.15%더 좋아지죠. 이제 네. 탐구가 2등급이었었으니까요. 네. 근데 만약에 수학을 빼면 이 친구는 더 좋아지는 거죠. 수학이 이제 원점수가 좀 낮았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 국수사, 수영사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위권 학생이고 4개 영역을 모두 반영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고 반영 비율에서 이제 국수형의 반영 비율이 많이 반영되고 문과는 탐구가 적게 반영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국수형의 상위 뭐 표준 점수로 예상하는 0.15%는 뭐 괜찮은 컨디션을 좀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이어서 반영 비율에 따른 유불리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일단 백분위는 우리 친구랑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고 네. 그러면 표준 점수에서 일단 동일하게 반영하는 대학이 있어요. 4개 영역을. 이제 올해 특별히 이제 한양대학교가 그 대표적인 대학인데 이때는 한 0.3% 이제 순위로 보면 3순위죠. 그러나 이제 국수형 반영 비율이 동일하고 탐구를 10% 반영하는 거 이제 우리가 이거 1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게 연고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한 0.15%로 좀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유리한 대학은 어디냐? 그러면 국수형을 30, 30, 30 반영하고 탐구를 10% 반영하는 게 네. 중앙대나 성균관대 가군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점수가 더 올라가면서 상위 누적 프로젝트 더 좋아지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제일 불리한 조합이 성대 나군 같은 케이스인데 수학하고 영어의 반영 비율이 높은 네. 상대적으로 수학을 못했으니까 네. 이럴 경우에는 뭐 0.4% 떨어진다. 이 점 아시고 우리 친구가 아마 목표 대학을 생각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성대 나군 같은 경우는 2대 3대 3대 2의 비율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수능 영역별 조합에 따라서 유불리를 살펴봤습니다. 동점자와 대비했을 때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 성적만 보면 안 되고 아마 우리 기상대에서 상담받고 대학하는 또는 뭐 참여는 안 하시지만 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시는 모든 분들은 내 점수 때 그러니까 영역별 반영 비율이 대학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랑 같은 표준 점수의 그 총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영역별로 어떤 점수 형태를 가지고 이건 이제 기관에서 다 발표해주고 네. 또 담임선생님들한테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상하는 표준 점수가 이제 예상 점수입니다. 519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 친구 표준 점수 반영대학 갈 거니까 100분위는 설명치 않을게요. 그럼 표준 점수 519점 받은 친구들에 비해서 지금 국어, 영어는 한 3점씩 높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 한 4점 정도 낮은 거고요. 그럼 이제 국수형 반영 비율이 동일했을 때는 그래도 한 2점 정도가 남는 그런 케이스죠. 그 다음에 이제 탐구 영역은 동점자 대비했을 때 2점 정도가 낮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이 국어와 영어 영역에 있어서는 최소 2점에서 3점 정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분석을 좀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호성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쉬운 수능인 만큼 동점자 혹은 구간 내 성적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지금 배치가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상위권 학생들이 어떤 점을 고려해서 지원 전략을 짜야 할지도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상위권 학생들은 앞서 이제 하 선생님이 말씀했듯이 일단은 뭐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이제 탐구 영역을 다 모두 4개 영역 반영하는 대학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수학, 영어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를, 그 다음에 탐구 영역은 이제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다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가채점 상황에서는 이제 어느 게 유불리가 있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틀 후에 성적표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본인의 어떤 표준 점수 총점은 일반적인 배치표상에서는 전부 다 25%씩 동일 비율로 이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그 점수에서 영역별 가정치를 더 적용받을 점수가 더 높게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점수를 약간 하향시키면서 지원하시면 좀 더 합격이 안정기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던 정시 희망대학을 좀 분석해 볼까요, 선생님? 네, 세 개 대학이죠. 군별로 문의 주셨는데 가군부터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가군의 대학은 이제 서강대인데요. 서강대는 뭐 모집 그 특성이 수능 100%로 뽑는다. 학생부 반영하지 않는다 특징이고 수능 반영 비율에서는 이제 국어 25%, 그다음에 수학하고 영어가 동일하게 32.5% 반영하는. 우리 친구가 이제 수학이 안 좋으니까 좀 불릴 수 있죠. 탐구는 10%입니다. 우리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표준 점수 플러스 100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국어, 수학, 영어는 표준 점수 그대로 반영하는 거고 탐구는 과목마다 선택이 다르고 또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있으니까 100분위를 보정한 변환 표준 점수 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집군이 이동했죠. 나군에서 가군으로 서울대 이동에 따라서 연세 이동됐고요. 그다음에 반영 비율이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좀 바뀌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이 30이고 영어가 32.5였으니까 영어를 좀 잘하고 또 국어의 반영률이 27.5였었거든요. 네. 이런 장면에서 이제 우리 친구 좀 불리해질 수 있고 학생부는 반영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과학계 안에서는 학부로 선발해서 사회학과나 정치외교학과나 심리학과가 있으니까 우리 친구 희망하는 학과는 있는 거죠. 자, 동점자가 만약에 발생되면 수능 성적으로만 뽑기 때문에 일단 우리 친구가 국수형 합산 점수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수학을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어 탐구니까 만약에 이제 뭐 한산 점수까지 소수점 2자리까지 만드는데 동점자 처리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게 된다면 이제 2순위가 수학이라는 게 이제 우리 친구가 조금은 유념해야 될 것 같고 분석 자료를 좀 보여드리죠. 자, 여기는 이제 경쟁률을 보니까 전년도에 2014학년도에는 3.24대리고 그 다음에 13학년도에는 4.85대리였어요. 그러니까 3, 4대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고 국어 반영 비율이 낮기 때문에 우리 친구한테는 불리한 점수 구조다. 그래서 소신이나 상향 지원으로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군에 우리가 이제 서강대 가군이잖아요. 그럼 나군에서 연세대 또는 고려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여기를 쓸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럼 그쪽에서 합격하면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최초 합격보다는 좀 추합의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한번 써볼 수 있는 대학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연세대인데요. 아마 우리 친구가 가장 궁금하고 또 비중을 두고 있는 대학인데 나학원에서 뽑습니다. 수능 90에 학생부 10%인데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뭐 학생부에서 큰 불이익이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설명드리고요. 반영 비율은 국수형 반영 비율이 동일하고 탐구가 14.2%입니다. 그리고 역시 활용 지표도 국수형은 표준 점수, 탐구는 100분위 보정 점수를 씁니다. 모집군이 가군에 있다가 나군으로 갔죠. 이제 가군에 서울대 서강대가 있고 나군에 연세대 이동했다. 학생부 반영 방법은 뭐 우리 친구는 상관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제 비교 내신 대상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내신 때문에 불리함은 없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국어 A형, 수학 B형, 그 다음에 영어 가탐, 다시 말하면 자연계 입시를 치르는 친구들도 교차 지원이 가능한 측면이 있는데 그쪽이 쉬운 수능이었으니까 오히려 문과보다는 네. 넘어왔을 때 편집수가 유리하진 않겠죠. 이 점은 생각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화면에서 경쟁률 보시면 13학년도에 3.5대1, 작년에 3.25대1 거의 비슷하죠. 그다음에 심리학과 지난해 13명 선발할 때 그 충원, 소위 말하면 추가 합격이한 충원율이 한 54%, 그래서 7명까지 충원 합격했다라는 거 절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분석자를 봅니다. 국수형 동일 반영 비율입니다. 탐구가 적어서 점수 구조는 좀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심리학과 지원하는 그 경쟁자들의 수준을 고려했을 때 최초 합격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수학에서 한 문제 정도 더 맞은 애들이 상경대 관심 없을 때 쓸 수 있는 소싱을 학과거든요. 상향이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최근에 몇 년 동안 보면 다른 학과에 비해서는 어떤 경쟁률의 기복이 적은 학과다. 그리고 사회과학 계열에 비해서 다른 사회과학 계열에 비해서 추가 합격까지 고려해 본다면 정말 소신 상향해 볼 수 있는 뭐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대학교인데요. 이 특징은 다군이라는 거죠. 네. 예, 수능 100입니다. 그 다음에 국수형이 30%씩 반영하고 탐구 10%니까 우리 친구한테는 가장 유리한 조건인데 가나다군 다 선발하다가 이제 올해 같은 경영학부 기준으로 보면 나다군에서 선발한다는 거. 그 다음에 사탐을 지정해서 문과만 뽑았는데 사과탐 변경했지만 뭐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다군 분할 모집하는데 나군에 80명. 그럼 만약에 수시에서 2월에서 넘어올 때 나군으로 전부 넘길 건지 아니면 다군의 인원이 조금 더 확대될 건지는 12월 15일 이후에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다군의 인원이 넘어오면 조금 더 유리해질 수도 있겠죠. 자, 동점자 처리 기준은 이제 수능 성적으로만 보는데 우리한테는 불리해요. 수학부터 봅니다.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순이고요. 자, 그 다음에 경쟁률을 좀 보시면 가나군은 참조해서 보시고요. 3, 4대 1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다군은 어떻습니까? 45대 1. 근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24.8대 이렇게 좀 기복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가나군에 소신껏 쓰는 친구들이 다군에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중앙대에다가 뭐 그냥 써요, 의미 없이 뭐 이렇게 쓰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자를 보시면 연세대랑 비슷한 구조다. 그 다음에 반영 비율에서 점수 구조 유리하다. 뭐 중앙대 수준 고려할 때 적정이라고 보는데 다군의 특성상 네. 만약에 가나군에서 다 떨어지면 올해는 하나 걸쳐놓고 반수하겠다. 뭐 이런 친구들이 오실 수 있으니까 리스크는 있다라는 걸 우리 친구가 생각하면 되는데 뭐 소신이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연세대와 서강대 그리고 중앙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하규성 선생님께서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정시 지원 포인트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한 4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화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조건 표준 점수 반영돼야 유리하다. 수학을 못 봤지만 국어 잘 본 것을 극대화해야 된다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난이도가 어려웠으니까 육친한테 유리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의 반영 비율은 좀 높고 수학은 좀 낮으면 좋겠는데 앞서 보셨지만 거의 국수형이 비슷한 뭐 상세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더 이상 이제 물러날 것이 없다. 재도전 안 할 것 같아요. 아까 원칙 물어봤는데 그래서 안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데 뭐 3개 군 중에서 적정 안전 지원이 1개 또는 2개. 그럼 어차피 다군보다는 이제 뭐 가나군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학생부의 불리함은 없다라는 거죠. 뭐 수능 100으로 뽑는 전형이 많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학생부 반영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비교 내신 대상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합격 포인트까지 짚어주셨는데 우리 학생이 졸업생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전략에 있어서 신중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어떤 대학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우리 친구랑 뭐 사전에 자료를 받고 뭐 전화 통화를 한 번에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아까 원칙이 부모님 협의상인지는 모르겠는데 학과 위주로 선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단 화면으로는 보여드릴 텐데 거기서 대학은 동일하지만 학과는 좀 조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올해 입학을 원칙으로 하면서 1안, 2안, 3안인데 화면을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안을 먼저 보시면요. 나군을 중심으로 봤어요. 네. 나군이 어디입니까? 연세대 심리학과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상향이라고 봤을 때 만약에 이제 제가 써놓은 건 대학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어문계열로 좀 조정해야 된다. 네. 뭐 영문과도 있고 국문과도 있고 여기에 뭐 도고동문과, 노원어문과, 불문과 있잖아요. 근데 영문, 국문 워낙 매니아가 많으니까 점수가 높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연대 심리학과를 쓰면 가군에다가 이제 중대 경영이나 중대 정치국장 좀 상위 레벨을 생각했는데 중대 심리학과 써도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다군은 다시 중대 경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군의 연세대를 소신으로 한번 도전해 보면서 가다군을 좀 안정적 지원을 해보는 이게 이제 1안인 거고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제 2안인데 2안은 나군의 역시 고려대 심리학과를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도 좀 많고 선호도 면에서 이제 그 유불리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원서 접수하면서 두 대학의 그 경쟁 유치를 첫날부터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마감 시간까지 보고 이제 쓰는 2개. 이게 상위권 학생들은 사실 원서 접수 마감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수 결심했다. 나는 내년에 그냥 아무데나 그러면 뭐 첫날 쓰는 거지만 마지막 날까지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대 안에서 심리학과 아니고 나는 고대라는 타이틀이다 그러면 이제 어문계열인데 또 이것도 역시 경쟁 유치 보면서 생각하시고 가군에다가는 제가 이제 성균관대 인문과 그 안전하게 추천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심리학과라는 소신을 버리지 않겠다. 그러면 성대 사회과학을 써서 그 안에서 이제 심리학을 나중에 세부 전공하시면 되고요. 3안은 가군에다가 비중을 뒀어요. 뭐 과 위주로 서강대 사회과학 써라. 그럼 심리학과 전공해보자. 그리고 나군에다가 역시 불리하지만 성균관대 사회과학을 추합을 노리면서 그리고 다군의 중앙대 경영. 이건 어디까지는 이제 원점수 가지고 안을 드린 거니까 나중에 점수 나온 다음에 적절히 배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대학까지 설명을 다 들어봤습니다. 상담 다 들어봤는데 어떤가요, 우리 학생? 그냥, 뭐, 어차피, 제가 목표하던 것보다는 이제 점수가 잘 나와서, 네. 이제, 사실 이제, 기대치가 전 높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안정 지원하는 걸 생각해보면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도전인 만큼 그만큼 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하는 그 심리학과 꼭 합격해서 내년에 좋은 대학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화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인문계 졸업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고려할 점은 다군은 중앙대 경영 이외에 대체할 만한 대학과 학과가 없으므로 지원 대학을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학과 지원 전략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정시 지원 포인트입니다. 표준 점수 반영 대학이 유리하고 국어 수학 반영 비율에 따른 유불리를 체크한 후에 지원 전략을 짜야 합니다. 졸업생이기 때문에 안정적 지원 전략이 필요하고요. 학생부를 반영하는 전형이라도 비교 내신이 적용되기 때문에 내신의 불리함은 없습니다. 정시 추천 대학입니다. 가군의 중앙대 경영학부 글로벌 금융,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나군입니다. 연세대 심리학과와 어문계열, 다군입니다. 중앙대 경영학부를 추천해 드립니다. 정시에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